근데 이차함계수가 1인 이런 말은 괜히 써주는 게 아니죠. 뭔 이유가 있을 거예요. 2차 다항식. 그러면 일단 시작이 x제곱 어쩌고 뭐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이런 느낌으로. 그 fx에 대해서 이걸 fx로 정했고요. fx 플러스 2 그러면 뒤에는 상수의 2가 덧셈 되는 거죠. 뭐 2차함 계수가 바뀌거나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걔는 x 플러스 2로 나누어 떨어진다. 자, 일단은 저 정도는 이제 식을 안 써도 될 정도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한번 써볼게요. 근데 이걸로 나누면, 몫은 잘 모르겠고,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하면, 뒤에 나머지 안 남는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쓸 수 있어요. 그럼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 명확하다고 그랬죠? x에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하는 거죠. 얘 0 만들어야 되니까.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f-2 플러스 2는 0. 따라서 f-2는 마이너스 2더라. 네, 이런 식이 나오네요. 그 다음 밑에 있는 식. 이번엔 fx-2. 얘를 x-2로 나누면 몫은 위와 다르니까 표시. 얘도 나누어 떨어지네요. 그럼 뒤에 나머지 쓸 거 없고. 여기다가는 x에다가, 네, 2. 얘 0 되는가? 2를 대입합니다. 그럼 좌변은 f2 마이너스 2는 0. 그래서 f2는 2. 자, 여기까지. f10의 값을 구하라는데, 그 다음은 뭘 해야 되지가 당황스러운데, 아까 이 문제 있었잖아요. 이만큼이. 이렇게 준 이유가 있었네요. 그래서. fx는 x에 대한 2차항 계수가 1이며, 1차항 계수와 상수를 모르는데, 식이 조건이 2개 나왔잖아요. 그럼 미지수는 2개까지는 써도 크게 관계없다는 뜻인데, 그러고 보니 딱 내가 써야 될 미지수가 2개죠. 1차항 계수, 상수항.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천천히 해갑니다. 그럼 f-2를 계산해 봅시다. 여기다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죠? 그럼 좌변은 마이너스 2, 우변은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4-2a 플러스 b. 그다음 밑에 f2 x에다 2를 대입하겠다는 얘기죠. x에 2를 대입하면 이 f2가 2로 바뀌어요. 그래서 2를 대입하면 4 플러스 2a 플러스 b. 조금만 더 정리해보니까 이렇죠. 좀 더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4를 넘기면 마이너스 6. 아래는 4를 넘기면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 위의 자리를 더해줍니다.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랑 플러스 2가 지워지고 2b는 4. 따라서 b값은 2b는 마이너스 8. 네. 따라서 b값은 마이너스 4. 자, b값 마이너스 4를 집어넣어서 a값 구하기 편한 쪽은 뭐 여기 아래에 있는 식에다 집어넣을게요. 여기다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a는 2. 그래서 a값은 마이너스 1. 그럼 b값과 a값 구해지면 이거를 여기 원식에다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fx는 fx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이게 fx예요. 근데 f10을 구하라고 했으니 x에다 10 대입하죠. 그럼 100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4. 86 이렇게 됩니다. 잠깐만. 이게 왜 갑자기 마이너스가 됐죠? 오늘 좀 상태가 좀 이상한가 봐요. 아까 좀 전 시간에서도 뭐 이거를 그죠? 24 빼기 아까 얼마였잖아? 24 빼기 9를 계산하는데 16이라고 쓰고 아까부터 좀 이상해요. 내가 좀 오늘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네. 아침부터 좀 머리가 아프긴 했는데 이상해. 오늘 집중력이 이상하네요. 여기 그냥 2a라고 그저 써있는데 이걸 왜 갑자기 마이너스 붙여놨죠? 그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2a가 1이 되는 거네요. 이렇게 따지면. 아니, a가 1이 되는 거죠. a가 플러스 1이에요. 그럼 이게 플러스로 바뀌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a가 1이니까. 그럼 110에서 4를 빼면 106이 되죠. 네, 죄송합니다.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식 fx. 그럼 얘도 이제 그렇죠. 느낌상 fx는
X세제곱으로 시작되며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 fx라는 3차식을 1 집어넣었더니 5 남고 2 집어넣어서 3 남고 3 집어넣어 저렇습니다. 그래서 이 fx를 x-4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시오. 여기까지 읽으면 일단 결과는 f4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게 나머지란 뜻이에요. 그 앞에 있는 관계를 가지고 f식을 찾아야지만 f4를 구할 수 있을 테니까. 앞에 있는 관계를 봤더니 f1은 5예요. F2도 결과적으로 5고 F3도 5라는 얘기죠. 여기서 5를 좌변으로 다 이항시켜봐요. 그럼 F1-5는 0이 되고 F2-5도 0이 되고 F3-5도 0이 되죠. 이렇게. 괜찮나요? 그럼 이렇게 볼까요? 얘를 일반화시켜서 여기 있는 이 가로 안에 있는 1, 2, 3 자리 대신에 x를 집어넣어요. 이렇게 식을 쓸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건 무슨 의미를 말하냐면 좌변식을 그냥 이렇게 둬도 되는데 좀 헷갈리면 얘를 라지 F라고 치환할게요. 치환은 왜 복잡한 식을 간단히 바꾸는 걸 치환이라 말하죠. 그럼 결국은 이거거든요. fx라는 라지 fx라는 게 몇 차식이냐면 얘도 3차식이에요. 그러면 이 fx가 x세제곱계수가 1인 3차식이었는데 거기서 5를 빼도 어차피 x세제곱계수가 1인 3차식이겠죠. 그럼 라지 fx도 3차식이에요. 3차식인데 얘를 0 만들 수 있는 x값 3개가 누구냐면 1과 2와 5예요. 얘가 의미하는 바가 라지 fx는 1을 집어넣으면 0 된다 뜻은 x-1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x-1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인수정리라고 그러죠. 그죠? 앞쪽에서 배울 때 이랬잖아요. 어떤 x값을 집어넣었더니 그게 나머지, 그럼 나머지 정리죠. 근데 어떤 그 나누는 식이 0 되는 값을 대입했더니 그게 0 나누어 떨어진다. 그런 의미죠. 알파를 집어넣으면 0 된다 뜻은 x-알파로 나누어 떨어진다. 아니면 x-알파로 알파를 인수로 갖는다. 그때부터는 이름이 이가 인수정리였다. 이런 이름 붙였었죠. 그럼 x에다가 이 식의 x에다 1 집어넣었더니 f1이 0이 된다 뜻은 이건 x-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럼 2 집어넣어도 0 된다 뜻은 x-2로 나누어 떨어진다. x에 5 집어넣어도 3이지? 왜 5야? 3이잖아요. 네. 3 집어넣어도 나누어 떨어진다. 이런 의미예요. 그럼 이걸 다시 해석해보면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은 인수를 갖는다는 뜻이었죠. 여기 x-2, x-1, x-2, x-3이라는 인수를 갖습니다. 누가? 라지 fx가. 그렇죠? 그럼 라지 fx 아까 정체가 뭐라고 그랬냐면 라지 fx는 x세제곱 계수가 1인 3차식이에요. 근데 얘가 x-1, x-2, x-3의 인수를 각각 갖는 거니까 fx는 이걸로 인수분해 돼 있다라고 볼 수 있고 3차항 계수가 1인 거니까 이 앞에는 계수 그냥 1이 붙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3차 계수가 만약 2입니다. 그럼 여기다 2 붙이시면 돼요. 이게 라지 fx예요. 근데 우리는 라지 fx를 구하는 게 아니고 스몰 fx를 구하죠. 스몰 f4의 값을 가서 알고 싶은 거니까. 그럼 나중에 라지 fx 자리 대신에 쟤를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 있잖아요. 라지 fx는 스몰 fx-5랑 같습니다. 얘가 x-1, x-2, x-3의 인수를 갖습니다. 라는 뜻이니까요. 강제성이죠. x에다 4를 대입하세요. f4 마이너스 5 여기다 4 대입하면 3 여기다 4 대입하면 2 여기다 4 대입하면 1 따라서 f4의 값은
6 넘어가면 빼기 5가 플러스 5 바뀌니까 11 이렇게 F4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자, 이 문제가 한 문제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선생님이 문제를 바꿔볼게요. 연습 문제를 풀 게 없어서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똑같다 칩시다. 3차계수 1인 3자식 fx가 있는데 f-1이 3, f-2가 3, f-3이 3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3차식 fx가 있답니다. 그랬을 때 fx를 x-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시오. 그럼 이런 말이 나오면 결론은 f1 값 구하라는 얘기죠. 구조적으로. 근데 f1 구하려면 여기서 fx를 정체를 찾아야 되는데 이거 다 넘겨보니까 f-1은 f-1 마이너스 3은 0, f-1, f-2 마이너스 3은 0, f-3 마이너스 3은 0 이런 식이고, 그래서 좌변식을 살짝 일반화시키는 거죠. 저 가로 안에 있는 거를 x라고 일반화시키면 이렇게 되는 3차식을 만족하는 x값 3개가 요거예요. x값에 얘네들만 대입해야 이 식이 0 되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아까처럼 치환해도 되지만 치환하지 않고 풀 수도 있어요. 어쨌든 fx-3이라는 게 3차식인데 그 3차식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을 집어넣어서 0 된다는 뜻은 얘네가 0이 되게 만들어지는 x 플러스 1, x 플러스 2, x 플러스 3을 인수로 갖는구나 라는 표현이에요. 나누어 떨어진 거니까 어쨌든 얘를 인수로 갖는 거구나 라는 뜻이고, f1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x에다 강제로 1을 대입하면 되겠죠. x에다 대입하는 겁니다. x에 1 대입하면 2, 3, 1 대입하면 4. 따라서 f1의 값은 여기 24에 3 됐으니까 27 이렇게 f1 값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라 몇 번 연습해 보시면 충분히 이 패턴에 대한 이해가 어렵지 않게 잘 해결되실 수 있어요. 인수분해. 저 앞에 소자만 붙이면 죽일 때 배우는 소인수분해. 소인수분해는 어떤 자연수를 약수 혹은 인수들의 곱의 형태로 바꾸어주는 이 방식을 소인수분해. 그래서 소자만 빼면 어떤 전개되어 있는 다항식을 또 다른 다항식들의 곱의 형태로 바꾸어주는 형태를 일반적으로 인수분해라고 하죠. 그래서 인수분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개 혹은 곱셈 공식을 이제 적용한다면, 전개나 곱셈 공식은 풀어헤치는 거예요. 가로를 분배해서 쫙 식을 차수별로 2차, 1차, 상수 이렇게 딱 풀어헤치는 행동이 전개인데, 그 전개나 곱셈 공식의 역연산이죠. 전개나 풀어헤치는 곱셈 공식을 반대로 계산하는 게 인수분해라는 뜻이죠. 그럼 풀어헤치기 전의 모양을 찾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위에 나온 것처럼 x 플러스 2랑 x 플러스 3이라는 다항식들을 곱한 게 있어요. 그럼 내가 이게 곱셈 공식이나 혹은 전개를 통해서 이거를 분배 법칙에서 나열하면 그 분배 법칙에서 나열하는 행동을 전개라고 부르고, 그 전개한 형태에서 동량 모아서 이 식을 깔끔하게 차수별로 잘 정리해주면 얘를 전개식이라고 불렀었죠. 풀어헤치는 과정에 우리는 곱셈 공식을 적용하는 거고, 그 풀어헤치는 과정을 보통 전개라 부르는데, 전개해놓고 동량끼리 쫙 모아서 이쁘게 다항식을 마무리한 거를 전개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얘가 1이 갈 때 주로 이제 전개 혹은 곱셈 공식이 쓰이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이게 없는 거예요. 얘가 없는 거죠. 이쪽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이 개념을 물어보죠. 도대체 얘는 어떤 식을 전개하면 나타나는 결과물입니까? 결국은 어떤 식과 어떤 식의 곱이었었나요? 그래서 다항식을 곱의 형태로 바꾸어주는 이 행동을 인수분해라고 부르죠. 이런 역연산의 개념을 우리가 중3 교과에서 또 초반부에 또 나오죠. 플러스 5나 마이너스 5를 제곱하면 25가 돼요. 반대로 이 수를 몰랐던 거죠.
도대체 어떤 수였길래 제곱하면 25가 되는 겁니까? 이걸 물어보는 게 제곱의 역연산인 제곱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5의 제곱근을 구하셔. 양수의 제곱근은 답이 2개.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제곱해서 25가 되는 숫자 5.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만약 제곱해서 이렇게 제곱해서 5가 됐어요. 그럼 제곱근을 구하시고 그러면 제곱해서 5가 되는 숫자가 우리가 알기는 없는 거거든. 그 없다는 기준은 유리수 범위에서 없는 거라 새로운 수를 만들죠. 유리수 범위에 없는 숫자, 무리수. 약속은 양수의 제곱근이니 답은 2개이고 제곱해서 5가 되는 숫자 없으면 루트라는 기호를 만들어서 얘를 앞으로 제곱근이라 부르자라는 개념이었어요. 루트라는 기호 뜻이 제곱하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제곱하면 루트 안에 들어있는 5를 만드는 숫자라는 약속된 기호였죠. 그래서 원래 이 루트라는 기호 앞에 여러분 중학교 때는 따로 배울 필요 없는데 이 앞에 사실은 생략되어 있는 숫자였어요. 조그맣게. 루트 바로 왼쪽 위에 조그맣게 2가 있어요. 이 의미는 제곱하면 이란 뜻이에요. 2번 곱하면 이란 뜻. 2번 곱하면 루트 안에 있는 수를 만드는 약속된 수입니다 라는 거죠. 근데 이걸 왜 안 썼냐면 이 루트라는 표현 자체가 제곱근이고 2번 곱하면이라는 뜻을 약속을 가지고 있는 기호다 보니까 굳이 2번 곱하면이라는 약속된 기호를 또 앞에다 2를 굳이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는 근데 고2가 되면 이걸 이제 다시 배워요. 어떤 수를 3번 곱하면 5가 되는군요. 없잖아요. 3번 곱해 5가 되는 수 우리가 생각하는 게 없거든. 근데 이게 없는 게 유리수 범위에서 없는 거예요.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수를 약속할 때는 이렇게 약속하죠. 3번 곱하면 5가 되는 숫자라는 약속된 교. 이거 읽을 때는 세제곱근 5라고 읽어요. 얘는 제곱근 5라고 읽고. 근데 제곱근 할 때 그 제곱근 안에 제곱이라는 단어가 2번이 있기 때문에 얘는 굳이 안 써도 되는 거죠. 근데 이제부터는 써야 돼요. 안 쓰면 횟수를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몇 번 곱했습니까를 정의할 수 없어서 앞에 써주는 겁니다. 이렇게 제곱근에 대한 개념 공부할 때 제곱과 제곱근은 서로 역연산이 교주죠. 곱셈공식과 인수분해도 역연산 교주예요. 근데 풀어에 치는 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좀 귀찮긴 하지만 그냥 하나씩 분배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열하다 보면 나와지는데 이제 인수분해는 아무래도 전개하는 것보다는 묶는 게 다시 고배 형태로 이렇게 나열하는 게 생각보다 이렇게 쉬운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곱셈공식 배우면 그 다음 단계는 인수분해 나오는데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인수분해 1차 목적은 뭐냐면 공통인수를 찾는 겁니다. 공통인수 찾기가 최우선입니다. 무조건 주어져 있는 모든 항마다 같이 곱해져 있는 수나 문자가 있으면 일단 걔는 빼고 보겠다는 거죠. 그 다음은 이제 볼 때 공통인수가 우선순위라면 그 다음은 이제 인수분해 공식이 적용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공식 있잖아요. 얘는 어떤 공식에 맞춰 써져 있는 거니까 그 공식에 맞춰 써보면 얘는 이렇게 곱으로 표현되겠지. 혹은 인수분해 되겠지. 공식에 파악하는 거고 공식으로도 정리해봤는데 그 다음은 안 된다면 그 다음은 보통은 항의 개수에 따라서 인수분해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건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이제 단원에 나올 테니까. 지금 초반은 어쨌든 고등교과상 인수분해라는 개념을 배우게 되는 거고 인수분해는 곱셈공식 혹은 전개 역연산이다. 됐죠? 그래서 전개하게 되면 항과 항 사이가 합액골이 되지만 인수분해하게 되면 항과 항이 고백골로 묶인다. 고백골로 바꾸는 방식을 인수분해라고 부르고 그때 곱해져 있는 하나하나 이 x 플러스 3 이 하나하나를 보통 우리는 인수라 부른다. 그리고 상황상 1도 인수, 자기 자신도 인수입니다. 그러니까 인수는 약수와 같은 개념이니까 곱해서 6이 돼요. 그럼 약수는 1, 2, 3, 6. 2와 3도 약수지만 1과 6도 곱해서 1과 뭔가를 곱해서 6을 만들 수 있죠. 그럼 이 1은 뭔가를 곱해서 6을 만든다는 뜻은 이 1은 6의 약수가 되는 겁니다. 혹은 6과 뭔가를 곱해서 6을 만들어요. 당연히 우리가 1인 걸 알고 있죠. 이제 뭔가를 곱해서 6이 된다는 뜻은 이 6이 6의 약수가 된다. 혹은 인수가 된다. 근데 약수는 숫자에서 많이 쓰는 개념이라면 인수는 숫자와 문자 구분 없이 좀 포괄적으로 자주 쓰는 단어라 그냥 느낌상 약수와 인수는 같은 숫자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인수를 찾아낸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나오죠. 인수분해 공식. 근데 쓰고 나서 보면 이게 처음 배우는 공식들이 아니에요. 다 앞쪽에서 곱셈 공식 할 때
다 배웠던 공식들이죠. 그렇죠. 오른쪽에 있는 식을 분배하면 왼쪽이 된다는 거는 곱셈 공식 했었던 거니까 반대 개념이잖아요. 반대로 하는 겁니다. 풀어헤 치기 전에 어떤 모양이 있을까요? 라는 건데. 자, 그러다 보니까 꼴에 맞으면, 이런 꼴에 딱 맞춰져 있으면 인수분해가 좀 편해진다는 얘기죠. 사실 얘는 공통인수 2번부터 10번까지는 공통인수 개념이 아니고 이제 공식에 적용한 거죠. 이런 모양이면 얘는 이렇게 바꿔주겠다. 예를 든다면 여러분이 아는 중3 교과로 본다면 어떤 수의 제곱이 있는데 맨 끝에 보면 또 다른 수의 제곱이 붙었어요. 근데 가운데를 봤더니 그 네모, 제곱하기 밑에, 제곱하기 전에 있는 네모와 세모의 곱이 가운데 꼈고 앞에 플러스 2배가 돼 있어요. 이런 꼴로 만약에 구성이 돼 있다면 이런 뜻이죠. 예를 들면 4x제곱 플러스 여기는 9y제곱 여기 플러스 12xy가 와요. 이렇게 되면 약간 얘는 모양이 2x 전체 제곱이고 뒤에는 9y는 3y 전체 제곱인데 가운데를 보니까 2배 한 다음에 2x, 제곱 밑에는 2x와 제곱 밑에는 3y를 곱하면 정확히 12xy가 되거든요. 약간 이런 모양인데? 이런 모양 보니까 얘는 결국 구조적으로 이런 모양을 뜻하고 얘는 배웠던 곱셈 공식상 혹은 인수분해상 얘는 네모 더하기 세모의 전체 제곱, 완전 제곱, 합의 제곱식으로 묶이더라는 거죠. 그럼 이 전개되어 있는 다항식은 실제로 2x와 3y의 합의 제곱식으로 곱의 형태로 인수분해가 되겠다라는 거죠. 공식에 적용시킨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공식에 맞게 있으면 그 공식에 맞게 써라. 그러려면 결과적으로는 곱셈 공식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여기까지 중학교 때 나오는 곱셈 공식이지만, 네. 그리고 다음부터는 고등학교 때 배우는 곱셈 공식들이죠. 오른쪽을 분배하면 왼쪽식이 나온다는 거 앞에 다 배웠기 때문에 이거 따로 또 설명드리지는 않을게요. 따로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모양에 맞추어서 여러분 이거는 내가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직접 하셔야 되는 거죠. 구구단의 원리를 선생님이 설명해 줄 수는 있겠지만 외우는 건 여러분이, 적용은 여러분이 하는 거지 내가 매번 구구단을 이렇게 설명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가벼운 연산들이나 기초 연산들, 사실 이것도 기초 연산이에요. 기초로 해서 쉽다는 뜻이 아니고 이런 다항식을 연산할 때는 가장 기본이 되는 연산들이라는 얘기죠. 그 기본 연산들은 처음에 초반 보는 선생님이 이렇습니다 라고 말은 하겠지만 그 다음부터 적용은 여러분이 하는 거지 내가 대신 뭐 연습할 수는 없잖아요. 순수하게 개인 연습에 달려있는 부분이라 추가 설명은 생략하고 자 근데 이제 문제를 그럼 한번 봅시다. 이건 좀 이따가 할게요. 항에 개수했다는 거는 공통인수일 때는 공통인수를 빼는 게 우선이에요. 아셨죠? 공통인수 있으면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공통인수 있잖아요. 누가 봐도 4xy가 겹치죠. 그럼 4xy를 빼면 앞쪽에는 x 하나 남고 뒤는 플러스 2y가 남겠죠. 4x 가로 x 플러스 2y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네요. 그런 것들은 당연한 거고 중학교 때 배웠던 인수분해 법들이 있죠. 뭐 이런 것들. 다음은 인수분해 하시오. 그러면 한 3개짜리는 사실 원래 얘는 이 구조에 맞춰 있긴 하죠. 3x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x 곱하기 5y 플러스 5y의 제곱 이 꼴에 맞춰져 있긴 해요. 그럼 쓰고 나서 보니까 3x를 네모로 보고 5y를 세모로 본다면 딱 정확하게 이 구조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아, 이거는 차의 제곱식이구나. 이렇게. 이 구조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얘는 3x-5y의 전체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항 3개짜리는 꼭 이 구조에 안 맞춰도 괜찮아요. 이런 거 우리가 배웠잖아요. 인수분해 하래. 그럼 앞에 2개 곱. 여기 당연히 x제곱은 x와 x의 곱일 테고 y제곱도 y와 y의 곱일 텐데 앞에 있는 개수 9의 약수와 뒤에 있는 개수 25의 약수를 적당히 조합해서 이렇게 대각선 방향 곱해서 나오는 합이 서로 마이너스 30만 맞추면 되는 거니까 맞추다 보니까 막 9의 약수와 25의 약수 막 조합하겠죠. 하다 보니 너무 뻔하게 이렇게 하면 딱 떨어질 것 같은 데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그럼 이렇게 곱하면 15xy가 되고 이렇게 곱해도 15xy가 되죠. 그럼 위아래 2개 곱하면 9x제곱과 25y제곱 만족하는데 더해서 얘네를 더해서 마이너스 30xy가 되는데 부호가 안 맞죠. 그럼 둘 다 마이너스가 되는구나. 곱해서 플러스인데 더해서 마이너스를 내면 둘 다 마이너스. 그럼 인수분해 잘 나오면 위에 이렇게 묶으시죠. 묶고 3x-5y를 써요.
그리고 아래를 이렇게 묶으신 다음에 또 바로 옆에 이어서 곱하죠. 3x-y. 쓰고 보니까 같은 게 두 번 곱해졌죠. 그래서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되는구나. 아까처럼 이렇게 틀에 이렇게 묶지 않아도 한 3개짜리는 저런 식으로 인수분 하시면 돼요. 굳이 막 틀에 묶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건 누가 봐도 5번 문제는 합차죠. 4a의 전체 제곱, 얘는 9b의 전체 제곱. 그래서 합차는 제곱 마이너스 제곱으로 인수분해한다. 너무 쉬운 인수분해법이라 얘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좀 그래요. 이런 것들.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뭐 이런 것들. 근데 아마 1번, 2번은 같은 유형일 겁니다. 네, 1번, 2번은 같은 유형이에요. 근데 1번보다는 2번이 좀 헷갈리니까 2번을 해드릴게요. 2번, 이게 뭐지? 이게 뭐였더라? 하다 보니까 일단 공식은 이게 떠올라야 돼요. 우리가 배웠던 곱셈 공식 중에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전체 제곱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2yz 플러스 2zx. 이 꼴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이 문제 유형 자체가. 근데 그럴 때 보는 시각인 거죠. 그럼 여기서는 x를 뭘로 봐야 되는 거죠? y를 뭘로 보고 z를 뭐로 봐야 저게 적용되는 겁니까? 묻는 거예요. 근데 여기만 봐서는 잘 몰라요, 사실은. 다 제곱 처리됐기 때문에 제곱이 돼 있다는 뜻은 부호가 사실은 바뀔 가능성이 있거든요. 양수를 제곱하면 그대로 양수지만 음수를 제곱하면 실제로 음수의 양이 주어졌는데 제곱하면 양수로 바뀌기 때문에 얘는 그냥 숫자의 크기만 이제 가늠하는 겁니다. 숫자의 형태, 항의 모양. x는 그냥 a로 보면 될 것 같고요. 4y 제곱은 누굴 제곱해서 나온 거냐면 2b를 제곱해야 될 테고 9c의 제곱은 3c를 뭔 소리예요? a잖아요. 3c를 제곱하면 9c 제곱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부호가 문제라는 얘기죠. 여긴 다 플러스로 돼 있는데 중간에 마이너스가 나오잖아요. 그럼 어딘가에는 마이너스가 한 개든 두 개든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디다 마이너스 둘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알 수 있는 거는 C와 A가 곱해진 부분은 플러스가 나왔다는 얘기는 CA는 같은 부호고 AB와 BC는 다른 부호다는 뜻은 B가 부호가 다르다는 뜻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C와 A는 같은 부호인데 B만 반대 부호. 그럼 혹시 여기다 마이너스를 이렇게 준다면 저기 맞는지 보자는 얘기죠. 여기다 집어넣으면 A제곱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차피 플러스로 바뀌어서 4b제곱 9c제곱 여기를 보면 x와 얘랑 곱한 2배 마이너스 4ab 그러네요. 그럼 여기는 얘랑 곱한 값에 2배 그럼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6bc인데 그 2배 하면 마이너스 12bc 맞고 위아래 x와 z a와 3c를 곱한 다음에 2배 6ca 딱 맞네요. 그럼 이 구조라는 얘기죠. 이 구조니까 이 전개되는 다항식을 인수분해하면 이런 꼴이 된다 뜻은 x 자리 대신에 있는 a, y 자리 대신에 있는 마이너스 2b, z 자리에 있는 플러스 3c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제곱 처리하시면 되는 거죠. 공식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공식에. 근데 이제 간혹 이렇게 보는 분이 계세요. 선생님, 저는 다르게 봤는데요. 어떻게? 아니, 하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둬도 답이 맞는 것 같던데 이렇게 되면 그럼 제 답은 틀린 건가요? 이렇게. 마이너스 a를 제곱하면 네, 맞고 2b를 제곱하면 맞고 마이너스 c를 이거 3이죠. 마이너스 3c를 제곱하면 맞고 그다음 얘네 곱한 다음에 2를 곱하면 4ab 맞고 얘랑 곱한 다음에 2배 하면 마이너스 12bc 맞고 얘랑 곱하면 음수 곱하면 양수가 되니까 3ac에 2배 하면 6ac 맞는데요? 딱 맞죠? 그럼 이렇게 저는 답을 이렇게 안 쓰고 전 이렇게 썼는데 그럼 제 답은 틀린 건가요? 아니요. 맞아요. 똑같은 답이에요. 이 답과 이 답은 실제로 같은 답이에요. 왜 같나요? 그러면 중학교 때 인수분해나 곱셈공식 때 이런 거 배우죠.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한 것과 제곱 밑에 있는 이 밑에 있는 a 플러스 b의 항의 부를 다 반대로 바꿔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이걸 제곱하나 왼쪽을 제곱하나 답이 똑같아요. a 빼기 b를 제곱한 식 근데 제곱 밑에 있는 a 빼기 b의 반대부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걸 제곱해도 답은 똑같아요.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2를 제곱하나 안에 있는 2의 부호 반대인 마이너스 1을 제곱하나 모양은 달라 보이지만 실제로 답은 똑같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제곱 밑에 있는 항들은 부호를 다 동일하게 다 반대로 바꿔버려도 안 바꾼 거와 답이 똑같아요. 이거야. 제곱 밑에 있는 이 안에 있는 항의 부호를 다 반대로 바꾼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3c 하지만 답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왼쪽도 답이고 오른쪽도 답인데 보통 책은 왼쪽에 있는 걸 주로 많이 쓰죠. 음이 많이 배열되는 것보다는 양이 배열되는 게 보기 좋기 때문에 저렇게 쓰는 거지. 이걸 이렇게 쓴다고 틀린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 3번은 이거 보면 이게 떠올라야 되죠. a 플러스 b의 전체 세제곱. 그럼 a 세제곱 플러스 3a가 2번, b가 1번, 플러스 3a가 1번, b가 2번, 마지막 b가 3번 이렇게. 이 모양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x를 뭐로 봐야 되냐면 a로 보면 되고 8은 맨 끝에 있는 8이 어떤 식의 세제곱이겠죠? 그럼 8은 저 8을 여기 있는 여기선 a를 x로 보는 거고 b를 2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완벽히 쟤랑 일치해요. 정확히 일치합니다. 숫자 딱 들어맞아요. 아, 이건 그렇다면 요 전개되어 있는 식은 이렇게 인수분해 될 테니 얘를 a, b를 x와 2로 바꿔버리면 a, b를 x와 2로 바꿔버리면 이거의 세제곱이구나. 이렇게 정리된다는 얘기죠. 곱셈 공식이 탄탄하신 분들은 인수분해 기본 공식도 너무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그 모양에 맞춰놓으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쭉 이제 흘러가는 거죠. 흘러가다가 뭐 요런 문제들 위아래 똑같으니까 이걸 할게요. 이런 문제를 보면 생각나야 되는 곱셈 공식은 이거예요. a-b에다가 앞에 거 제곱 2를 곱한 다음에 부호반대 끝에 거 제곱의 합 얘를 곱하게 되면 얘는 a세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이 됩니다. 왜요? 왜는 별로 없다고 그랬잖아요. 분배하다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하면 a세제곱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 플러스 a제곱 b를 이렇게 곱한 마이너스 a제곱 b를 지우고 이렇게 곱한 ab제곱을 이렇게 곱한 마이너스 ab제곱 지워요. 이렇게만 남죠. 그래서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만 딱 만들어지더라는 얘기예요. 그럼 반대로 이런 모양이 나오면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일반화시키면 형상화시키면 a세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을 인수분해 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돼요. 3차 떼고 앞에 거 제곱 2를 곱한 다음에 부호 반대 끝에 거 제곱의 합 이렇게. 물론 이거는 인수분해 한 거죠. 근데 이거 말고 우리가 나 이런 것도 배웠는데 3차 떼고 a 빼기 b 세모의 세제곱 마이너스 3에 플러스 붙이고 3 붙이고 네모 세모 곱하고 앞에 있는 가로 다시 한번 써주는 것도 이런 것도 배웠는데 이거는 곱셈 공식 변형이죠. 지금 문제가 인수분해라는 거죠. 곱셈 공식 변형 써서 이 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고 보통 곱셈 공식 변형 쓰는 가장 근본적 이유는 이 식의 값을 구하시오 할 때 똑같은 두 개씩인데 값을 구할 때는 위에는 인수분해식보다는 곱셈 공식 변형식을 주로 많이 쓰는 이유가 곱셈 공식 변형은 뭐만 알면 되냐면 차와 곱만 알면 돼요. 두 종류만 알면 돼요. 그죠? 근데 인수분해는 차도 알아야 되고 곱도 알아야 되는데 제곱의 합도 알아야 돼요. 세 종류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값을 구하는 구조에서는 인수분해는 굳이 잘 안 써요. 나중에 고등학생 되면 상강함수가 아닌 이상은 주로 잘 안 씁니다. 대부분 다 곱셈 공식 변형으로 값을 구하는데 지 문제는 강제로 뭐라고 했냐면 인수분해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럼 이 자리는 2x가 들어갈 테고 이 자리는 y가 들어가겠네. 그럼 딱 이 모양은 인수분해 될 테니까 2x-y 4x제곱 2를 곱해서 부반대 플러스 2xy 뒷거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구나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뭐야? 3차네. 그럼 이거지 않을까? a 플러스 b의 세제곱 얘 전개하면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 플러스 3ab 제곱 이건 것 같아 이거. 근데 맞춰보면 안 맞아요. 이 모양이 아무리 같다 이건 ab 자리 대신 xy니까 집어넣어보자. ab 자리 대신 xy 집어넣으면 이게 안 맞아. 여기랑 얘랑 안 맞아요. 안 맞는데? 뭐지? 또 봤더니 1 위에 만약 내가 3을 붙인다면 세기항의 세제곱? 이 공식인가? 이 공식?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 마이너스 3abc 걔는 a 플러스 b 플러스 c a제곱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로 써지는 곱셈 공식 9번 공식. 뭐 번호가 매겨진 건 아닌데 우리가 배운 대로 보면 9번 때 썼던 이 공식에 이렇게 하면 되구나. a에다가는 x 넣고 b에다가는 y 넣고 c에는 1 집어넣으면
딱 그래요. 딱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 자리에 똑같이 X에 A의 X, B의 Y, C의 1 이렇게 집으면 되겠죠. 그럼 X제곱, Y제곱, 1의 제곱, 마이너스 X 곱하기 Y, 마이너스 Y 곱하기 1, 마이너스 1 곱하기 X 이런 모양일 테니까 이걸 뭐 정리해 써주면 되죠. X 플러스 Y 플러스 1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그냥 차수별로 쓸게요. 보통은 이게 차수별로 주로 많이 써 있으니까 그 다음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써져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인수분해 1을 여기다 붙여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Y제곱 자리 뒤에 플러스 1을 줬다 붙여도 돼요.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다. 곱셈 공식의 역연산 다시 그걸 떠올리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은 얘는 어디서 봤냐면요. 4차식이잖아요. 4차식의 곱셈 공식은 하나밖에 없어요. 일단 구조는 딱 만들어지는 곱셈 공식으로 되어 있는 거는 A 4제곱 플러스 A제곱 B제곱 플러스 B의 4제곱 얘는 누굴 분배해서 나온 거냐면 딱 반식 있죠. 지수 반식 A제곱 AB B제곱 한 번 더 A제곱 AB B제곱 제곱식은 다 플러스예요. 제곱식에는 다 플러스. 근데 AB가 항에 한 번 플러스 한 번 마이너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 4차식을 인수분해하면 이런 모양. 그럼 여기서는 A를 X로 B를 뭐를 4번 곱해야 16Y 4제곱이 되냐면 2Y로 보시면 돼요. 2Y 4번 곱하면 16Y 4제곱이죠. 그러니까 이 구조에 딱 들어맞기 때문에 이제 남은 거는 인수분해하려면 A, B 자리 대신에 얘네를 대입한 식만 쓰시면 돼요. 그럼 X제곱 둘을 곱해요. 2XY 끝에 거 제곱 4Y 제곱 얘는 반대부만 쓰면 되죠. 가운데만 반대부. 그럼 똑같을 테니까 이렇게 쓰시면 인수분해가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위에 있는 거는 합차입니다. 이걸 풀어헤칠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우리는 인수분해 할 거니까 이 꼴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합차 제곱만의 제곱 제곱 밑에는 네모와 세모를 한 번 더 하고 한 번을 빼고 그래서 다항식을 곱의 형태로 바꾼다. 그럼 얘를 네모로 보고 대신에 4B가 아니고 2B의 전체 제곱 이렇게 써야 돼요. 그래야 전체 제곱이 되니까. 그럼 저렇게 된다면 이 꼴에 맞춰서 대를 써본다면 2A-3B와 2B를 한 번은 더해주고 2A-3B와 2B를 한 번은 빼주고 이걸 정리하면 2A 마이너스 B 그다음 2A 마이너스 5B 이렇게 저 식이 인수분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밑에는 2번도 합차고요. 3번은 아까 얘기했던 그거 일단 얘는 뭐부터 해야 되냐면 2A를 묶어야 돼요. 인수분해 공식보다 우선되는 거는 공통유수로 했죠. 2A를 묶어주면 A 세제곱 플러스 8A 세제곱 8Y 세제곱 그럼 이건 2A 한 다음에 안에가 X의 세제곱 플러스 2Y의 세제곱 3차 더하기 3차 인수분해요. 그 다음은 2A 한 다음에 3차 밑에 있는 X 플러스 2Y 앞에 거 제곱 두루 곱한 다음에 부호 반대 끝에 거 제곱의 합 이렇게 인수분해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5번 같은 케이스는 4번도 경우는 이 케이스죠. 이건 덧셈이고 얘는 이렇게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라면 얘는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 형태로 가시면 되는 거고 5번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A제곱의 세제곱 마이너스 B제곱의 세제곱 이렇게 결국 또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 인수분이니까 인수분해하면 3차 밑에 있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그 다음에 앞에 거 제곱 둘을 곱해서 부호 반대 끝에 거 제곱의 합 이렇게 근데 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인수분해 돼요. 다시 또 합차죠.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그리고 여기도 인수분해 돼요. 10번 공식 4차식 인수분해 하는 거 가로 두 군데다가 뭘 쓰냐면 저 지수 다 반 나눈 거 A제곱 AB B제곱 A제곱 AB B제곱 그 다음에 부호는
플러스 하나 주고 가운데 마이너스 하나 주고 이렇게 하는 거. 최대한 여기까지가 인수분해로 쪼개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이렇게 보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걸 왜 선생님 제곱의 세제곱을 볼까요? 저는 세제곱의 제곱을 봤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럼 처음에는 뭐가 되냐면 제곱만의 제곱, 합차가 되죠. 그럼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과 a세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이 되고 각각을 인수분해하는 거죠. 그럼 얘를 인수분해하면 3차 더하기 3차 인수분해, 3차 떼고 a 플러스 b 앞에 거 제곱, 둘을 곱해서 부호 반대, 끝에 거 제곱이야. 그럼 얘 3차 빼기 3차 인수분해, 3차 떼고 a 빼기 b. 앞에 거 제곱, 둘을 곱해서 부호 반대, 끝에 거 제곱이야. 이렇게. 아까랑 답이 똑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 순서만 약간 얘가 일로 갔을 뿐이지, 순서만 똑같고, 순서만 다르고 답은 똑같은 거니까. 구조는 뭐, 제곱만을 제곱을 하느냐, 3차 빼기 3차로 하느냐는 결과적으로 보면 마지막까지, 끝까지 다 해보면 별 차이 없는 겁니다. 6번은 그냥 이 자체가 인수분해 되는 꼴이죠. 이 자체라는 거는 항이 x제곱, x 없는 상수항 항이 3개짜리 인수분해예요. 항 3개짜리 인수분해는 얘 x, 여기 x, 여기 a 플러스 1, 얘 a 플러스 2. 얘네들이 곱하면 이게 되는 분자가 여기 있는 위에 있는 상수항이 되는 거죠. 근데 곱해서 플러스고 더해서 마이너스니까 이건 아마 둘 다 마이너스가 가질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럼 얘네 둘이 더하면 얘가 나옵니까? 네, 나오네요. a와 1을 더하면 2a, 1과 1을 더하면 3, 마이너스만 더하면 마이너스. 그럼 이 상태로 인수분해 된 거죠? 그럼 인수분해 된 거면 이 상태로 묶어야 돼요.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는 거니까 인수분해는. 그럼 x-a 마이너스 1, x-a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더라. 그러니까 항 3개짜리 인수분해 그냥 하시는 겁니다. 네,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옆에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 130번, 이렇게 되면 여러분 연습할 시간이 없네. 일단 여기 마지막 문제니까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인수분해인데 항이 4개일 때 인수분해법. 항 4개일 때, 자, 이제는, 자, 잠깐 보세요. 처음에 공통인수가 모든 인수분의 기본이라고 했죠. 그 다음은 공통인수를 뺐거나 아니면 없다면 그 다음은 인수분해 공식이 적용됩니다. 근데 공식이 적용이 안 되는 형태거나 적용된다더라도 내가 만약 못 봤다면 그때는 항의 개수에 따라서 인수분해하는 방식이 달라요. 오늘은 문제 푸는 시간 좀 줄인다 하더라도 여기까지는 정리해드려야 되니까 그러면 항의 개수로 갖다가 칩시다. 그럼 첫 번째 항 하나짜리는 인수분해 하지 않아요. 인수분해는 곱의 형태로 바꾸는 건데 항 하나는 단항이잖아. 단항은 그 자체가 곱이기 때문에 굳이 단항짜리를 인수분해 하지 않고요. 보통 항이 2개부터 인수분해 시작하는데 항의 개수가 2개. 인 케이스는 그냥 예를 직접 보여드릴게요. 크게 2가지 케이스로 정의되는데 첫 번째 이런 경우 xy 마이너스 x 이게 항 2개짜리 인수분해예요. 공통인수로 묶는다. x로 묶으면 y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번째 4a 제곱 마이너스 9b 제곱 항이 2개인데 공통인수 없어요. 그럼 보나마나 제곱 마이너스 제곱 합차 인수분해예요. 2a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3b의 전체 제곱. 그럼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2a랑 3b는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주고. 역시나 곱이라 앞뒤 순서 가로 바뀌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고. 항 2개는 둘 중에 하나예요. 공통인수 아니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 항 3개짜리는 여러분이 자주 하는 거잖아요. 아까 잠깐 봤던 것처럼 앞에 2개 곱, 뒤에 2개 곱, 대각선 크로스 시켜서 가운데 있는 항을 맞춘다. 그런 구조라 얘는 뭐 더 설명드릴 거 없을까 하고. 지금 하고 있는 항 4개짜리. 항 4개를 인수분해 하시오. 그러면 얘도 크게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공통인수를 묶는데 이게 공통인수를 묶고 나면 공통인수가 한 번 더 묶이는 케이스가 있어요. 두 번째, 제곱항이 3개인 케이스. 자, 여기 있는 문제들이 얘랑 관련된 문제니까 봤을 때 항이 4개짜리 인수분해는 가장 먼저 우선해서 보는 게 뭐가 좋냐면 얘를 먼저 우선해서 보는 게 좋아요. 눈에 잘 띄기 때문에.
제곱항이 3개입니까? 그래서 네. 그럼 제곱항이 3개이면 나머지 2개 항으로 나머지 그 제곱항 3개 중에 유독 부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걔만 빼고 나머지 항 4개 중에 하나를 뺐으니까 나머지 3개 항으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요. 그 완전 제곱식 만들고 나면 마지막 구조는 이렇게 합차로 인수분해하는 꼴로 갑니다. 자, 이게 몇 번에 여기 나오는 거죠. 몇 번에 해당하냐면 2번이나 3번에 이게 해당합니다. 그럼 2번을 볼까요? 2번. 2번을 봤더니 제곱항이 3개야. a제곱 플러스 2b의 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 제곱항이 3개죠? 그렇지? 자, 제곱항은 3개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부다는 제곱항이 있을 거예요. 얘가 부가 다르죠. 그럼 얘를 잠깐 없애라는 게 아니고 잠깐 빼고 나머지 3개항, 이렇게 3개항으로 완전 제곱식을 작성합니다. 완전 제곱이 안 되면요? 안 되는 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런 꼴로 인수분해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안 돼 있으면 그렇게는 인수분해 안 된다는 뜻이니까. 그럼 이게 어떻게 인수분해 되는 거죠? 얘는 완전 제곱이 된다는 뜻인데 어떻게 됩니까? 일단 이렇게 묶으라는 얘기요. 이렇게. 그럼 얘는 A하고 여기 2B 둘 다 마이너스로 하면 완전 제곱이 되죠.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AB 합치면 마이너스 4AB. 근데 똑같은 게 두 번 곱해지니까 A 빼기 2B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C제곱. 제곱 마이너스 제곱 합차네요. 가로 두 군데다 나눠 쓰죠? 누구를? 제곱 밑에 있는 A-2B랑 C를 A-2B랑 C를 한 번 더하고 한 번 빼고 이렇게 인수분해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곱항 3개 찾는 게 더 유리해요. 그 눈에 금방 띄니까. 얘도 그렇죠. 제곱항 3개짜리예요. 그럼 이렇게 3개항으로 완전 제곱식 얘 하나 따로 빼는 겁니다. 그럼 얘는 아마 빠르게 정리해드리면 이래요. 얘는 Z제곱이 지금 뺀 항의 부가 플러스고 나머지에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케이스는 오히려 얘를 앞으로 빼고 음수를 빼내는 게 나아요. 음수를 빼내서 이렇게 배열하시는 겁니다. 그 얘가 XX, YY 둘 다 마이너스로 인수분해 되죠. 그럼 Z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두 번 곱해지는 제곱식이에요. 제곱만의 제곱, 합차, 가로 두 군데 나눠 쓰죠. Z와 X 마이너스 Y, Z와 X 마이너스 Y를 한 번은 더 할 때는 상관없는데 뺄 때는 여기 반대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식은 3번식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마무리됩니다. 물론 항배열, 알파벳 순으로 배열해보면 뭐 이게 좀 더 보기 좋다라고 말할 수는 있긴 있는데 뭐 배열은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뭐 이것도 답이고 이것도 답이에요. 이렇게 둘 다 마무리하시면 되고. 그럼 1번은 뭡니까? 그러면 1번은 사실 1번도 이걸로 봐도 되긴 되는데 이게 더 좋기 때문에 1번은 공통인수로 2번 묶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2번을 묶으라는 얘기는 항 4개 중에 2개 짝지으면 뭔가 공통인 부분이 또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 2개는 어떤 순서로 어떻게 2개 짝지어야 됩니까? 그러면 그건 정해진 거 없어요. 항 4개 중에 여러분이 보시기에 인수분해 잘 되는 2개를 묶는 건데 이렇게 2개 묶어볼까요? 그럼 얘는 X제곱이 묶이죠. 공통인수예요. 그럼 빼내면 앞에는 X제곱이 남고 뒤는 플러스 Z제곱이 나오는데 여기서 유념해야 될 거는 뒤쪽에 보면 X가 안 보여요. 그럼 뒤에는 2개항에서는 공통인수가 얘가 무조건 튀어나오게 만들어야 돼요. 무조건 이거는. 선택이 아니고 무조건. 근데 뒤를 묶었을 때는 이 모양이 도저히 아무리 봐도 이 모양이 안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짝을 잘못 묶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2개 아니고 이렇게 2개인가? 이렇게 2개 하기는 또 모양이 X가 또 공통인수가 아니죠. 그러면 선택은 이렇게 그럼 짝지어 볼까? 이렇게랑 이렇게 짝지어 볼까? 네, 이런 식으로 짝지어 볼까요? 그럼 짝지어 봤더니 얘는 X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Y제곱의 제곱 합차가 되죠. 플러스 얘는 딱 보니 Z제곱이 겹쳐요. 뭔가 있어 보이죠? 이 앞에 걸 풉니다. 제곱 마이너스 제곱. 제곱 밑에는 X제곱과 제곱 밑에는 Y제곱을 한 번은 빼주고 한 번은 더해주고 빼주고 더해주고의 순서는 관계없다고 그랬죠. 어차피 곱셈이니까. 이렇게 쓰고 나서 뒤를 봤더니 이게 보이네요. 뭔가 보이죠? 야, 겹치는구나 이게. 공통부분이 또 나오네. 그럼 야, 공통인수니까 앞으로 쭉 전체를 빼내요. 이렇게를 공통인수로 빼내죠.
그럼 가로치고 공통식을 빼면 항상 가로쳐야 되니까 남는 게 얘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 이렇게. 근데 얘가 여기 좀 더 인수분해 되죠. 제가 좀 더 인수분해.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까지 인수분해 되고 얘는 이렇게. 선생님 이거는 인수분해 공식이 없나요? 네, 비슷한 건 있었죠. 만약 얘 뒤에 이런 게 붙었다면 그때 얘는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으로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죠. 근데 뒤에 얘가 없는 관계로 이것만 가지고 인수분해 되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는 마무리가 하시면 됩니다. 더 이상 인수분해 안 되는 꼴이니까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된다는 거죠. 항 4개짜리는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제곱만의 제곱 끝까지 가면 제곱항 3개짜리 찾아서 마지막에는 제곱만의 제곱을 가든지 아니면 4개 항 중에 2개 적당히 짝지어서 이렇게 공통부분 나와서 공통인수를 2번 묶는 그런 느낌으로 가는 케이스. 이렇게 문제를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시간이 많이 안 남아서 뭐 한 대략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 연습 문제라도 여기는 그래도 비교적 단순하기 때문에 집에서 해보시고 여기 129에 헷갈리는 것만 해보자. 다 하지 마시고 나머지는 또 다음에 하면 되니까 헷갈리는 거 위주로 해보시고 여기도 헷갈리는 거 위주로 해보시고 혹시라도 그 사이에 다만 몇 분이라도 질문하겠으면 질문하고 갑시다. 일단 항이 2개짜리죠. 항 2개짜리 인수분해인데 공식이 바로 적용되기는 곤란한 게 x가 겹쳐 있네요. 일단 공통인수 x를 바깥으로 빼볼게요. 뺐더니 얘는 x가 3개 남고 얘는 플러스 1이 남죠. 여기 3 붙여도 되죠. 네, 1은 거듭되고 붙여도 되니까. 그리고 보니까 여기서 이 공식이에요.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을 인수분해하라면 3차 떼고 바로 이어서 곱해야 되죠. 인수분해는 앞에 거 제곱 2를 곱한 다음에 부호 반대 끝에 거 제곱의 합 이 구조로 간다면 앞에는 x 써주시고 여기는 3차 떼고 x 플러스 1 앞에 거 제곱 2를 곱해서 부호 반대 끝에 거 제곱의 합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